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내란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거다. 비상계엄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흔히 헌법 이론에서 한 3, 40년 전에 나왔던, 그보다 더 과거에 나왔던 소위 통치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론이라고 하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법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 법문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국어로, 국어로 적혀 있고 국문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뜻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일의적인 명확한 법문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주장을 하니까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자신이 저지른 혐의, 자신에게 부과된 혐의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야 못하겠다. 그리고 탄핵 쪽을 차라리 원한다.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싸움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서 이 탄핵도 막겠다. 다시 말해서 이번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재 원내의 의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야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탄핵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이걸 막겠다.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으로 사법심사 예외로 끌고 가겠다. 이런 사법심사를 나는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허둥지둥 이것저것 다 늘어놓는 바람에 좀 정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선 쉽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니 헌법 제77조에 계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나는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나에게만 인정됐고 내가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법이 못 건드린다. 나는 재판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부터 봐야 하겠죠. 자,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 통지할 수 있다.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는 당연히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엄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저지른 일련의 일들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꿈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통치행위의 예로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 사면권, 그리고 외교권. 이렇게 세 개는 무슨 짓을 해도 법정에 서지 않는다. 사법심사 제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짚어 보아야 하겠죠. 비상계엄 선포권부터 봅시다. 헌법 제77조입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평온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발동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대권, 특수한 지위에 있는 통치권, 이런 거 아닙니다. 헌법에서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에 따라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통치행위 아니죠? 정치행위 아닙니다. 법치행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치행정이다. 그 다음에 사면권을 봅시다. 헌법 제79조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행위 아닙니다. 법치행정입니다.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권은 좀 만만한가?
외교권은 헌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것이 없구나. 과연 없을까? 제73조입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선전포고는 전쟁 선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헌법 제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사항 제2호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중요 대외정책은 다 이곳을 거치게 되어 있고 3호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재구실을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저 형식 논리로 거친 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국무회의에 관한 여러 법률에서부터 하위 규정까지 다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통치행위 아닙니다. 법치행정입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고 대통령이 이와 같은 내란 혐의, 내란죄의 피의자가 되어도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법치행정이다. 분명하죠. 계엄 선포부터 모든 것은 대통령은 헌법 아래, 법률 아래, 법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수범자입니다. 법을 창조하는 자가 아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이고 법 위에 있는 나를 어찌 너희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심판한다는 것이냐. 국왕대권을 주장하던 쾌쾌 묵은 예전의 논리, 그것이 바로 통치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행정에 반드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헌법에서 헌법 제82조입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문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서로 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 문서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고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뒤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드러내서 명백할 것이 그 본질입니다. 문서로서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왕이나 황제 같은 자로서 특별 권력자이다. 나는 법정에 설 수 없다. 고귀한
군주주권을 지닌 자다라고 한 것인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외되는 공무원의 권한은 없습니다. 한글을 모릅니까?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행위, 자,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하죠. 법을 모르는 분들도 이 정도 되면 납득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그만두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통치행위가 아니더라도 내란이 될 수 없다. 자, 그 부분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그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대권, 특권인 통치행위로서 수사의 대상도 안 되고 재판의 대상도 안 되고 결코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헌법에 아주 낱낱이 이게 다 규정이 돼 있는 것인데 몰랐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통치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왜 내란이라고 하는가 궁금하죠? 자,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갑시다. 비상계엄 선포. 헌법 제7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법치행정이다 그랬죠. 대통령의 권한도 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통령은 법에 복종하는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77조에서 비상계엄은 이럴 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럴 상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떼어내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못 들어가게 해라. 이게 숫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문을 뜯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체포해라. 그런가 하면 2024년 9월에 그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과천에 무슨 B1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없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지금은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헛것을 받든지 그것은 나중에 다들 알만한 내용이니까 그만두고, 우리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계엄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것만 봅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행위 아니다. 사법심사 받는다. 이거 분명히 알아둡시다. 법치행정이다. 그런데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 77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국회에 통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국회가 방송을 보고 알고 모르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고를 위해서는 제82조를 충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국회 통고 안 했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 통고 안 했다. 이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법률이 계엄법입니다. 계엄법 제2조에서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이 어떨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는 좀 구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왜 제77조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는 계엄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엄법 제3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한 뒤가 아닙니다.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공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따라서 이번에 헌법 제77조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어겨서 법률에도 위반했고 공고도 안 했고 국회 통고도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오죠.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고
국무회의에 심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라는 것은 계엄 선포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러면은 상당히 실제로 계엄 선포가 있었고 국회에 계엄군이 몰려갔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이랬는데, 선제적 해제 요구를 했고 이랬는데 계엄이 성립이 안 됐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프닝이냐 이렇게 될 듯해서 그냥 두고 봤는데, 이제 따져보니 어떻습니까? 헌법 제77조 제1항의 계엄이 불성립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을 어겨서. 그러면 헌법 제77조가 보호해 줄 수 있는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계엄법이 이래서 합법이다 하는 계엄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행위는. 그런데 헌법 제77조가 아닌 자기 입으로 계엄 선포라고 했거나 말거나 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국회에 투입한 게 폭동이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땠습니까? 군 관계자들이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발표 이후에 직접 지시를 받았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 그리고 누적된 수차에 걸친 확인, 실시간 지시를 받고 병력이 이동했고 임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발생해 버린 것이죠. 계엄이 아니면서 병력을 이동해서 무기를 가지고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옛날 말로 해서 군사 반란이죠. 이러면 여러분은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군사 반란이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3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3개의 정부 중에 하나의 대표자 같은 사람이죠. 정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집행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정부, 이것이 국회입니다. 사법정부, 이것이 법원입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헌법을 위반해서, 헌법 제77조 위반한 거 지금까지 봤죠. 헌법을 위반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집행정부에서 입법정부를 친 겁니다. 군사반란 확실하게 눈에 보이죠. 정부와 정부는 합쳐지면 안 됩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각 정부는 서로 담합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견제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면 안 되고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지 못한 그냥 윤석열 개인의 생각으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쳐라, 공격해라, 이렇게 한 게 분명하죠. 이것이 이번 12월 3일에서 12월 4일까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반란이다. 그전에는 이거보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반란이 이미 개념정이 됐습니다. 형법상 일반 내란, 그 다음에 헌법 내란, 이렇게 해서 헌법 내란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 지금도 무슨 일지방의 그 안정을 해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란이 일반 내란하고 헌법 내란이 있는데, 헌법 내란은 주로 이와 같은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헌법 기관을 장악하고 무력화하는 게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무기를 들고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서는 헌법 내란이 더 그 가능성과 빈도가 높습니다. 이 일반 내란을 규정했던 때는 무엇이냐? 이 일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무슨 망이망소의 난이 있었다, 홍건적의 난이 있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난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고 사발통문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경까지 갔을 때 내란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보일 겁니다. 헌법 내란은 가령 대통령이 사법정보의 재판에 관여를 한다.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법적인 권한을 지닌 자들이 헌법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개인의 어떤 목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그런 내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 내란으로서 헌정질서 파괴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과거의 형법의 일반 내란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무슨 폭동을 일으켰느냐, 폭동을 일으켜서 지금처럼 부대를 몇 개를 그렇게 동원하고 헬기를 띄우고 가능하겠습니까? 무기를 사용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사용 못하는? 폭동이 무서운 게 아니죠. 옛날에는 뭐 방망이 들고 쇠스랑 들고 그에 일으키는 것이 폭동이라고 하는데, 헌법 내란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이것을 방지해야 하는 그런 내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상 이것이 헌법 제77조 계엄 조문의 요건을 구비하지도 못했고 절차도 위반했고 성립이 안 됐다. 계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의 보호와 계엄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인 듯이 군인들을 속여서 작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 아무 사실을 모르는 속은 군인들이 파괴행위,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하게 만든 겁니다. 겹겹이 죄가 많죠. 자, 이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 그 본질이다. 요건과 절차를 다 위반했고 아예 법을 무시했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수사받을 수 없는 신분이요, 재판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고 담화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파가 있을 것이고, 윤석열 파가 아닌 헌법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윤석열을 지키고 윤석열의 말이 옳다, 헌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러면 이쪽에 가담한 사람들은 반란군입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말씀이니까 하고 속았던, 일시적으로 속았던, 실제로 헌법 파괴 행위를 했던 계엄군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사실을 알았죠.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왜 그때 이렇게 잘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날 밤에 대통령의 권능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기망해서 자기 범죄 도구로 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 보고 책임져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현명한 수사기관과 사법정부에서 억울한 일 없이, 그리고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자가 없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쪽에 선 자는 반란군이다,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의요, 헌법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